셀카 찍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셀카도 잘안 핸드폰 찍어요. 셀카 찍는다고. 하늘이 우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날인데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 지금 광화문 경복궁을 지나서 저도 오랜만에 갑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요. 저도 직접 경험한, 보고 들은 이산가족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비상등 키고 가셔가지고. 아, 좀 녹화 중이라서요. 청와대. 김서진 아나운서인데요, KBS에. 오늘 청와대 인터뷰 좀 있어서 문통 인터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검은 검색을 좀 받고 신원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네, 바로 이산가족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예. 저희가 저 안쪽에다 자리를 준비해봤는데요. 원래 저 바깥에서 했으면 글쎄. 좋았을 텐데 날씨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뭐 저도 반갑고요.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국민들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추석 연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작년 추석 때에는 제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느라고 추석을 국외에서 보냈고 국민들과 함께 보내지 못했거든요. 네, 네. 이번 추석은 국민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 이제 어머니 노모가 계신데, 얼마 전에 만나고 오셨고. 예, 연세가 이제 93이시고, 뭐 건강이 그렇게 뭐 좋지 않으시거든요. 이제 어머니 모시고 제사 모시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네.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 추석 때 풍경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추석 때. 진짜 전 민족적으로 이 고향을 찾아서 이제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만 뭐 부산 서울 간에 뭐 열 몇 시간씩 차가 막혀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고향을 찾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도 없고 뭐 외갓집이라는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이 되면 오히려 우리로서는 이제 잃어버린 고향, 우리 부모님들로서는 말하자면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런 것을 이제 더 그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죠.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실감난 하루. 마음만큼은 보름달처럼 넉넉해진 한가위였습니다. 오늘 이산가족 당사자로서 직접 듣고 보고 또 경험하신 그런 분단, 전쟁의 아픔, 또 이산가족의 아픔. 저희가 워낙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해봤어요. 네. 이렇게 사진 한 몇 장을 보시면서 바로 아시겠죠? 저는 몰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요거를 예. 알게 됐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르호. 네.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한 배입니다. 중공군이 갑자기 참전하고 개입하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 이제 흥남 쪽에 후퇴하지 못한 한 10만 명 군인들과 또 10만 명 가까운 피난민들이 흥남에 모여든 거예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해상밖에 탈출로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을 부두에 이제 짐을 메고 또 그때는 제 그 누나가 이제 아주 애기였는데 애기 이제 누나를 업고 한 며칠을 계속 이제 흥남부두 갔다가 배를 타지 못하고 돌아오고 한 끝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배를 이제 타게 된 거죠. 원래는 무기를 다 가지고 돌아올 배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군 이제 군함이 아니고 일반 화물선인데 그 전쟁 물자를 버리고 그 빈 화물창에 피난민들을 가득 싣고 온 거죠. 화물창에 사람이 빼곡히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들어 눕는 것은 물론이고 다리도 뻗을 수가 없어서 전부 이렇게 쪼그리고 2박 3일을 왔다는 겁니다. 그 날짜가 12월이었죠. 12월 23일 날 흥남에서 출발해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크리스마스 날 그 제도에 도착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억으로. 들려주신 아주 이제 흥미로운 기억이 그 12월 24일 떠난 다음 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 미군들이 그 배 속의 피난민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참 뭉클하면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어떤 풍경으로 어머니는 이제 배에서 나오셨을 때 광경으로 기억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억하는 풍경은 25일 날 그 장선포항에서 이제 배를 내리는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새파랗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남에서는 눈 때문에 세상이 온통 새하였는데 거제도는 이게 남쪽 섬 지역이어서 온 세상이 너무 새파랗서 그래서 어머니 이 생각으로는 야 여기는 정말 따뜻한 남북나라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제도 그 주민 수가 10만 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남에서 이렇게 철수로 내려간 분만 9만 1,000명.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경로로 피난 온 분들까지 합치면 전체 피난민 수가 1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피난민 일행들은 취사 도구조차 제대로 없을 때인데 무슨 솥단지라든지 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식량도 나눠주기도 하고 따뜻한 날씨뿐만 아니라 그 거제도 주민들이 그 많은 피난민들을 다 품어주고 마저 먹여 살려준 거죠. 생활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짜 내려오신 다음에는 사실 자식들 키우려면 뭐든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초가집의 단칸방에 이제 새들어 사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또 포로수용소가 있었고 그걸 미군 부대가 이제 관리를 네네. 했는데 그 미군 부대에 가서 이제 노무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행정 보조 뭐 그런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거제에서 이제 집집마다 닭들을 몇 마리씩 키우니까 거기서 이제 달걀을 그 구입해가지고 저를 업고 그 달걀을 머리에 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까지 가서 네? 부산의 시장에 가서 이제 팔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생활을 쭉 하셨어요.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걸어가요? 그 시기에는 어떻게 가나요? 우리 이 지방 쪽은 육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에는 부산에서 통영, 거제, 남해, 여수, 목포 이렇게 이제 오가는 이렇게 삼동 그 여객선이 하루에 한 2번씩 오갔거든요. 이제 아침배를 타고 부산에 와가지고 계란을 팔고는 그다음에 이제 저녁배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루 묵어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거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피난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여러 번이었는데
우리 이제 남한 천지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더라. 그래서 도망을 못 가셨다는 거예요. 한 몇 살, 한 제가 이제 몇 살까지 계셨어요? 45살 때 이사를 나왔기 때문에 네. 그제도에 관한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제일 강한 기억은 그 집에 이제 화장실이 이 마당 건너 저 외진 구석에 아, 따로.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예,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화장실 문이 이 보통의 이 문이 아니고 가마니가 한 장 늘어뜨려져 있는 상상이 됩니까? 옛날에 시골에 네. 그런 류의 화장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은 그냥 훌하게 뚫려 있고요. 뚫려 있는 거죠. 그 밤에 거기서 일을 보는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도 뭐 이런 것도 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요, 꼼꼼한. 그러니요, 빠질지도 모르고. 그러니요. 그러니까 컴컴할 때 그 화장실을 그 가든 또는 화장실에 속에 있었던 그 이제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예요. 다른 기억은 많이 없으셔도 저기 빠지면 안 되는데 갈 때마다. 아니요, 그거보다 빠지는 거 뭐 이런 것보다 그때만 해도 무슨 달걀 귀신 뭐 예. 무슨 뭐 이래가지고 네, 귀신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서. 그 애들한테 무슨 이야기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까요? 가뜩이나 무서운데.